음. 자, 보자. 시원이가 금요일 왔었나? 자, 질문 126페이지에서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127페이지에서 질문 227이요. 이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ax 제곱 플러스 이제 bx 플러스 c가 0일 때 a, b, c가 허수면 허수가 아니라 실수면 한근이 2 플러스 i면 다른 한근 얼마야? 2 마이너스 i죠? 한근이 2 플러스 i면 다른 한근 2 마이너스 i죠.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고 곱하면.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실수면 편의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좀 정리를 했었으면 이 i니까 1 빼기 2 i를 비해서 곱하는 거예요. 1 빼기 2i를 곱하는 거죠. 1 빼기 2i를 곱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5가 돼요. 1 빼기 2i가. 그럼 여기서 이제 편레근을 갖는 거죠. 어떻게 갖는다면 5의 1 빼기 2i는 왜? a하고 b가 뭐기 때문에 실수기 때문에. 그럼 편레근은 어디서 가죠? 근의 공식을 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뿔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5분의 1 플러스 2야. 뿔마에서 가는 거죠. 그럼 뿔마에서 이렇게 가지면 두 분을 갖잖아. 그럼 두 분의 이제 합을 구하는 거야. 두 분을 합하면 5분의 1이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5분의 a. 그럼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두 분의 곱은 5분의 b면 얼마? 25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니까 얼마? 5가 될 거야. 그럼 b는 얼마가 되면 1이 되죠. 이거의 해를 구하래.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1인 거면 이거 해를 구하래. 이제 이거 넘어가는 거야.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 되고 얘를 무슨 공식에 박아? 근의 공식으로 박으면 근의 공식이 a가 4분의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의식하려고 가서 연습
자, 또 됐나요? 제 목소리 안 내는 이유가 제가 지금 목소리 내면 기침이 되게 심해요. 넘겨놓는 건 아니고 뭐야? 저 핸드폰 꺼놨잖아. 이제 핸드폰 꺼놨네? 나 어머님한테 연락했는데 나 어머님한테 연락했어. 엄마랑 통화했어? 그렇지. 또 질문이요? 기침이 심해요. 그냥 할게요. 느끼한 건 알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목소리 좀만 크게 하면 기침이 되게 심하게 나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데 258번부터 263번까지 치는데 160. 응? 160. 되게 간단해. 니네 3학년 과정에서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 써줄게. BS 제곱 플러스 BS 플러스 근이 알파 베타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B입니다. 알파 베타는 A C. 그러니까 얘는 두근의 합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고 알파 베타는 B입니다.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이에요. 두근의 합은 B고 두근의 곱은 A입니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니까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얘는 B. 얘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1이에요. 알파 베타는 B 마이너스 A 더하기는 A. 그 B는 2A 빼기 1이라는 식이 하나가 있고 두 개를 연립하면 이렇게 돼요. 3A는 3이니까 A는 1이 나옵니다. B는 1이에요. 그러면 나는 얘를 구해야 되죠. A가 1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4승을 구하려면 이거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 곱셈공식에서 이거의 제곱이거든. 그럼 얘의 제곱은 알파의 4승 베타의 4승 2알파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난 얘를 또 구해야 되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똑같은 공식이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의 제곱은 1.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플러스 2 넣으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지. 알파 4승 베타 4승 1의 제곱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넘어가면 얼마가 돼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베타 4승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262. 적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두근으로 하고 요게 1인 2차 방정식 이렇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이렇게 되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두근의 합이니까 이거 두근의 합을 해줘요. 얘 두근이 얘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 합을 이용해서 자 여기다 써줄게. 얘를 두근의 합이라고 하고 알파 제곱의 베타분의 1은 베타 제곱의 알파분의 1은 두근의 뭐야? 곱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베타 알파 베타분의 1. 그럼 두근의 합값만 계산하면 돼. 여기 아까 써준 근각에서 생각하면 그러면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여기는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니까 9 빼기 2니까 얼마? 7. 그 다음 얘를 구하려면 통분하면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3이고 1이니까 3 7 더하기 3은 두근의 합이 10 두근의 곱은 얘는 1이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되고 얘는 1분의 1이 되니까 두근의 곱은 얼마가 돼? 5가 될 거예요. 자 두근의 합과 곱을 구했는데 두근의 합은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1이고 두근의 곱은 b가 5예요. a는 마이너스 1, b는 5네요. 또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간단한 근각에서의 관계 문제예요. 그냥 인수분해하고 대입하고 그리고 대입하고 풀고 이런 과정만 겪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요? 267번. 두근이 알파 베타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K 더하기 1. 알파 베타는 2K 더하기 1. 똑같아요. 만족시키는 K 값을 더하라고 했잖아. 그게요. 시험 때 우승했니? 달렸어? 자, 알파 베타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됩니다. 자, 알파 베타는 얼마? 2k 더하기 1이 되고 얘는 4k 더하기 1이 되고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전개하는 거야. 왜 이걸 엮어주냐면 얘와 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얼마? 8k 제곱 플러스 6k 더하기 1 마이너스 4k 빼기 1은 이렇게 되죠. 지워집니다. 8k 제곱 플러스 2k 빼기 6은 0입니다. 4k 제곱 플러스 k 빼기 3은 0입니다. 4하고 1하고 3하고 1하고 4에는 4, 3에는 3 마이너스 하면 k는 얼마? 4분의 3하고 얼마? 마이너스 1 돼요. k 값은 이렇게 4분의 3하고 얼마? 마이너스 1 됩니다. 정수값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되겠죠? 또 질문은? 169번. 두 분의 절대값의 비가 2대 1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보세요. 내가 이 얘기를 할게. 절대값이라는 거는 일단은 뭐 원래 상수로 들어가면 2t하고 t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치? 모두 구하라고 했잖아. 어차피 이제 3학년 때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둘 중에 하나야. 자, 봐봐. 써놔. 부호가 같을 때랑 부호가 다를 때가 있어. 그럼 부호가 다르다는 건 이제 마이너스 x하고 t 이렇게 쓰는 거지. 둘 중에 부호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부호가 다를 때가 있고 부호가 같을 때가 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부호가 같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m 빼기 5는 그리고 오늘 RPN 갖고 왔죠? 그리고 RPN 갖고요. 자, 3t가 되는 거고 자,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고 t제곱은 마이너스 9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제곱은 무조건 실근이니까 형 오늘 12시 뒤에 가서 주면 내가 알아서 쓰거나 하라 그러지. 그렇게 조심해. 아니면 반에서 다른 반으로 다 보내줄게. 그것도 있어. 아 진짜. 뒤에 쓰던가 해. 빨리 뒤에 가서. 자, 그 다음 예인 경지 마이너스 2t제곱이 마이너스 18인 경우 t제곱은 9고 t는 얼마? 1만 3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마이너스 n 빼기 5는 두 분의 합해되면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지. 그럼 t는 얼마야?
t가 3일 때가 있고 t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있어. 3일 때는 얼마? 마이너스 n 빼기 5는 3이야. 그럼 얼마? 마이너스 3이 돼서 m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네, t가 그다음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이면 얼마니? 3이 되고 마이너스 n 빼기 5가 되고 m은 얼마니?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러면 이 t하고 마이너스 t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t가 되면 어차피 값은 똑같아서 n 값은 이렇게 몇 개가 나올까? 2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엿다 붙여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 둘 중에 아무 데나 붙이면 돼. 도가 다르다. 도가 다를 때는 붙여야 되는. 자, 270번부터 274번까지 또 앞부분 질문 있나요? 없어? 269번은 풀어보세요. 시험이 잘 나와요. 270번부터 274번까지 없니? 실력어 부분. 다요. 간만에 오면 다. 정상이에요, 진짜. 처음에 푸는데 실력업을 잘 푸면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이거야. 절대값이죠. 절대값이라는 얘는요, 이거 잘 보세요. 절대값이라고. 발표해놓고 잘 보세요. 절대값에서 무조건 성립할 때는 이거밖에 없어.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용하려면 또 뭐가 있냐면 절대값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얘를 제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는 36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 해서 언제나 쓰던 공식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는 거야. 두분의 합은 근각의수의 관계 4, 두분의 곱은 K죠. 자, 근각의수의 관계 10번만 쓰고 시작을 할까 다시? 두분이 이거일 때 이거 10번만 쓰고 앞으로 이제 근각의수 관계 너무 나오니까 혹시 모를 거에 대해서 10번만 씁시다. 야, 세계 라면 축제 말 많더라. 라면이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거대수 관계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네. 그러면 여기서 또 곱셈 공식도 외우고 또 외우고 있어요. 계속 나와요. 이게 알파 베타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6이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똑같이 했을 때 2K가 되지. 16 마이너스 2K. 그 다음 플러스 2 절대값 K는 36이야. 여기까지 쫓아왔어? 여기까지 쫓아왔으면 이거 풀이 적으라고 할게. K가 절대값 K는 이제 항상 절대값 K의 권장은 뭐냐면 K가 0보다 클 때는 K, K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K야. 이해했어? K가 0보다 클 때는 K, K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K.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K가 0보다 클 때는 자 이렇게 돼. 그냥 K. 근데 16이 36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을 때는 너네도 알다시피 마이너스를 나오는 거야. 천천히 할게. 마이너스 20은 4K고 K는 얼마?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고요. 또 질문이요? 273원. 응? 273원. 273번. 필기 한번 할래요? 필기 한번 할래요? 과정들이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필기를 처음부터 할래요? 천천히. 이해를 못하더라도 천천히 한번 할래요? 지현아, 이번 시험 어디였어? 실수? 많이? 왜? 막 갑자기 실수했어? 시험지를 못 봐서 그래. 우리 학원에 원문 좀 2학년 2명 다니는데 2명 다 시험지를 안 다니죠. 맞다. 니네 고기 뷔페 하면 갈 거니? 갈 거야? 친구들이랑 가면 되지.
여기 있는 애들이랑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랑 나랑 먹을 일은 없을 거야 앞에다 두고. 그러니까 고깃집을 하나 잡아서 니네 시험 기간 고생해서 한번 회식 한번 시켜줄까 생각 중인데. 괜찮니? 먹을래? 수업을 땡길 건 아니야. 얘들아 수업을 땡길 건 아니었어. 또 질문해? 274번. 네? 274번. 3번도 질문하지 않네? 네. 4번부터 할까? 3번부터 할까? 4번. 근데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시험 문제야. 그냥 중간 문제야, 중간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중간 문제야. 그래서 니네가 이런 걸 빨리빨리 풀어가야 돼. 적게. 내가 수액을 맞아서 그러거든. 몸이 안 좋아서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 갔다 올게. 수액 맞은 날 알죠? 화장실 너무 급한 거. 그리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금방 갔다 올게. 아까 근해 공식이랑 그와 근각계수의 강의 한 3번씩만 써줄래? 응. 봐봐. 그리고 내가 간간히 코를 풀 건데 이해해줘. 이게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는데 여기가 상해갖고 그 코 안쪽까지 막 영향을 미쳐갖고 너무 아파. 나 어제는 막 기침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기침했어. 토하면서 막 울었어. 기침을 하면서 울었어 내가. 계속 눈물이 나와. 알지? 기침 심하면 눈물 나와. 어제 너무 아파갖고 오늘 지금 수액 맞고 나왔거든? 수액 맞으면 얘는 보통 쉬잖아. 근데 나는 내가 쉬면 니네가 너무 좋아할게 보여서 나왔지. 가볼게. 알파 대 베타야. 그럼 여기도 알파 대 베타거든? 그럼 나는 여기를 봐봐. 내접하는 사각형을 넓이와 둘레를 두근으로 한대. 그럼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2야. 그치? 근데 되게 간단하게
여기가 알파면 여기는 베타야. 그럼 여기도 알파 대 베타거든? 그럼 이제 원래 알파 대 베타는 원래 값을 구해야 되잖아. t를 곱해. t 알파는 t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 베타 대비 t 베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래. 넓이는 어떻게 구해? t 알파에 베타를 엮어주면 1-t가 두근의 곱이 돼서 이게 넓이잖아, 넓이. 넓이. 인정? 넓이인 거 인정? 맞잖아. 가로 곱하기 세고 좀 복잡해서 그렇지. 여기는 베타를 엮어서 쓴 거야. 1-t로. 그럼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둘레는 뭐야? t 알파가 몇 개? 2개. 베타 마이너스 t 베타가 몇 개? 2개.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쁘게 쓰려면 얘는 베타로 엮어주면 어떻게 되니?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두근의 곱은 얼마래? 2래. 근데 이게 무슨 사각형이야? 이게 무슨 사각형이야? 또? 무슨 사각형이야? 얘들아? 정사각형. 그러면 t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t 베타가 어떻다? 또 같은 거야 이게. 그치? 그럼 이제 넘어가면 t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베타가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니까 4t는 베타가 되는 거야. 4t는 베타가 되는 거야. 4t는 베타가 되니까 자 알파는 얼마야? 4t는 베타야. 4t가 베타야. 그럼 4t가 베타면 나는 알파도 구할 수가 있겠네. 왜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니까 알파는 얼마? 4 마이너스 베타니까 알파는 4 마이너스 4t야. 물론 지금 이거를 풀면서 좀 이쁘게 과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원래 니네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투박하게 계산이 돼야 돼. 투박하게. 그쵸? 그쵸? 그럼 이거 사실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요. 사실은 막 돌아서 갔는데 이렇게 한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뭐랑 같아야 돼요?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좀 더 이제 이쁘게 쓸 필요가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나 같으면 여기 K 주면 여기가 K가 되고 베타 마이너스 K가 되고 좀 더 이쁘게 정리하려면 K 대 베타 마이너스 K는 알파 대 베타다. 이렇게 이쁘게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K는 베타 K다 이렇게 나올 거고 알파 베타는 베타 K 더하기 알파 K가 나올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해서 나오긴 할 거야. 그치? 나오긴 할 건데 좀 더 세련되게 써보자 이거야. 좀 더 세련되게 풀이를 딱 보고 떠올렸더니 연산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갔냐면 이게 지금 푸는 과정을 보여주라는 거야. 아까처럼 노가다 띄워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 근데 좀 더 변수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풀이가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냐를 이제 가는 거죠. 알파 베타는 2면 K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4K가 1이니까 K는 얼마? 2분의 1. K가 2분의 1이야. 그럼 얘가 2분의 1이잖아. 넓이는 얼마니 그러면? 넓이 4분의 1. 둘레의 길이는 2분의 1이 4개니까 얼마? 1. 아니다. 2분의 1 4개는 2. 이거를 두근으로 갔는데 그럼 다시 근과 대수의 관계 4분의 m은 얼마? 2분의 r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2. 4 곱하면 마이너스 m은 1 더하기 8이니까 m은 마구 2분의 곱은 2분의 1은 4분의 n. n은 얼마? 2.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7, 5번이 다 되는 거지. 아직도 있네, 아직도. 자, 보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는 2차식이래요. px가 2차식인데 px 더하기 x 빼기 3은 두분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2차식이지. 맞아? 2차식이잖아. 맞아? 그럼 2차식 더하기 1차식은 몇 차식이 될까? 2차식이 될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결정내는 거야. 여기다 최고차수 쓰고 두근이 이거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지. 너 근에서 x가 3이면 근은 x-3을 갖는다고 했잖아. 이렇게 쓸 건지 아니면 px를 이렇게 쓸 건지. px를 어떻게 써? px를 어떻게 써? 그냥 ax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바꿀 건지를 결정한다. 근으로 풀 건지 바꿀 건지.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쓸 건지 요렇게 풀이를 시작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더하기 x 빼기 더하기 x 빼기 3은 0이거든요. 그럼 얘를 해주면 ax 제곱 플러스 x에 b 더하기 1에 c 빼기 3은 0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두분의 합은 똑같아요. a 마이너스 a에 b 더하기 1은 얼마야? 두분의 합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그럼 어떻게든 나와요. 두분의 합은 이거니까 5니까 여기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a에 7이 되니까 마이너스 b 빼기 1은 7a가 돼요. 얘 전개하고 곱한 거죠.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문제부터는 연산력이 싸움이에요. 내가 연산을 얼마나 더 잘하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두근의 곱이죠. 두근의 곱은 a분의 여기 지우면서 쓸게요. a분의 두근의 곱은 a분의 c-4고 두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을 보잖아. 그럼 알파 베타 플러스 1. 알파 베타가 5. 알파 베타는 5 더하기 7, 8. 10 빼기 3은 8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문자가 하나가 더 있잖아. 식이 더 필요한데 아까 뭐라 했어? p-1 얼마? 0이죠. p-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게 px죠.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A 빼기 B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편하게 가자. 대입법이 제일 쉽거든요. 이거 연립방 정식 내용인데 마이너스 빼기 7A로 들어가고 B는 C는 8A 더하기 3A야. A 빼기 B가 마이너스 빼기 7A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 8A 더하기 3은 0입니다. 플러스 1 플러스 7A 더하기 8A 더하기 3은 0이고 16A는 마이너스 4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하면 C는 얼마? 1.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다 대입하면 4분의 7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7이잖아요. 4분의 3이니까 B는 4분의 3. 그럼 내가 보는 PX는 A는 마이너스 4분의 1, B는 4분의 3, C는 2는 7이다. 거기다 얼마 대입해라? 2 대입하라고 했죠. C는 1이죠. C는 1이죠. 거기다 2 대입하라고 했어요. 필기 한번 해주세요. 쭉. 그냥 쭉 가는 거야, 이런 풀이는 쭉. 그러면 얘들아, 이런 문제를 풀 때 무슨 싸움일까? 무슨 싸움일까? 변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변수를 뭐라고?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연산이 편해지냐 안 편해지냐를 담당하는 거야. 연산이 편해지냐 안 편해지냐. 그럼 이거보다 좀 더 편한 풀이를 가르쳐드리긴 할 거예요. 자, 한번 쓰세요. 니네가 직접 만났을 때 이게 제일 빠르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녹사장. 고등학교 문제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이거는 지금 제가 뭐 한 거야? 실전에서 니네가 만났을 때 너네는 이렇게 풀 거다 하는 걸 보여준 거야. 녹아날 뛸 수밖에 없을 거다. 응? 그러면 만약에 그냥 만났어. 그냥 만나면 P-1이잖아. 오케이? P-1.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야. 그거를 보통 KX라고 둬. 이게 훨씬 편하다. KX라고 두고 아까 두 번째 위에다 띄워줬던 거 있지? 자,
우리 배웠잖아. 최고차수 m에 x제곱에 x 이것도 10번 써. 두근의 합 x 두근의 곱은 이걸 쓰는 거야. 두근의 합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에 두근 얘가 됐으니까 합과 곱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면 알파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두근의 합이 아까 얼마? 알파 베타는 5잖아. 5 대입하면 7 대입하거든. 맞아? 그 다음 두근의 곱이 2니까 여기 2 대입하면 m에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두근의 곱은 이렇게 곱하잖아. 알파 베타 플러스 1. 알파 베타가 얼마요? 알파 베타 2, 5, 1이니까 얼마? 8이 되는 거지. m에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8이고 kx가 이거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px를 구하고 싶은 건 아니야. 이렇게 두고 아까 제가 두 개 보여드렸었죠. 아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치? 두 번째 거는 현실적으로 니네가 노가다니면서 푸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연산력이 되면 다 돼. 그러니까 학원에서 많이 풀리지 문제를. 왜 많이 풀리냐면 연산력이 되면 변수를 이쁘게 안 잡더라도 연산을 하다 보면 나와. 이게 고등학교를 가는 준비하는 방법이거든. 근데 니네들한테 연산력을 요구하는 거야. 내가 계속 많이 풀려서. 근데 니네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 와,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문제도 안 나왔고 이렇게 많이 풀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잖아. 진짜 연산력이 되면 나중에 변수를 흔히들 잡아도 다 풀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실전에서 네가 변수를 이쁘게 잡아서 풀 확률은 있는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때는 2차 함수다 바꾸는 문제 푸는 거야. 그걸 연습시키는 거야. p에다가 얼마를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해. p에 마이너스 1 빼기 4는 n에 1 더하기 7 더하기 8 이렇게 돼. p에 마이너스 1은 이제 15, 16이지. 16m이지. 봐봐. 아까는 똑같은데 얘가 0이잖아. 마이너스 3이지. 아까는 똑같아. 다만 이건 한 번에 구했고 아까는 막 연립을 여러 번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px라는 함수가 이거를 전개를 안 한 식으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7x 더하기 8에 공간이 모자란데? 그냥 여기다가 m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만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나 얼마를 대입하는 거거든요. 2만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얼마? p2는 2 빼기 3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에 4 빼기 14 더하기 8 끝. 또 없어요? 넘어가도 돼요 이제? 이것도 근데 필기 한번 해주네요. 풀이가 두 개니까 옆에다 한번 적어서 필기 한번 해주세요.
됐어? 자, 다음 보자. 자, 이 그래프를 볼 때 있잖아. 그래프를 볼 때. 니네, 그러니까 봐봐. 1차 함수라는 것도 보고 2차 함수라는 것도 보고 3차 함수라는 것도 볼 거야. 그럼 괜찮아? 눈 뒤집히기 전 오늘은 남는 날인데 괜찮아? 응? 그준아 책 갖고 와서 3학년 1학기 거? 쌤만 응. 쌤 끝까지 안 했잖아. 그거 전부 타는 거랑 다 끝냈을 텐데 2차 함수까지 다 했다고? 저쪽 몇 번에서 그 상황을 보고 했었던 그때 다 배웠었는데 아 그래? 네 그럼 뭐로 했었냐 너? 시험 때는? 저그 내신 분석 그 전에 내가 뭐 시켰었는데? 그럼 쌤을 한번 다시 풀어보자. 네? 쌤을 다시 한번 풀어보자. 다시 사요? 아니 프린트 해줄게. 한 파트만. 왜냐면 불안해서 그래. 너가 까먹은 속도가 LTE잖아. 솔직히 옆반에서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하자. 정확히 잘했어? 아니면 가끔 뭐 아예 알고 있어서 그래. 아니 잘해요 살짝 뺏기기도 하고 찍어오기도 하고 풀기 싫을 때는 별표만 치기도 하고 했잖아. 제대로 안 풀었잖아 책을. 형은 어제 아팠다며. 그럼 언제 다시 나올 거야? 오늘 끝나고 할 거야? 응. 봐봐. 2차 함수라는 애는 이것만 기억해 돼. 얘를 원칙을 잡을게. 꼭지점. 꼭지점. 그 다음 얘는 대칭축. x는 k 대칭축. 그 다음 첫 번째가 이거야. 두 번째가 대칭이다. 그래서 이런 함수에서 이 참수라고 하거든. 0보다 크면 이런 거야. 얘가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클 때, 작을 때. 뭔 말인지 알겠어? 응. 그러면 어떤 형태에서 어떤 명칭이 되고 어떻게 되냐? 원래 그림은 이거야. 그럼 잘 보면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생기거든. 그래서 꼭지점이 5,1이야. 이거는 너네는 그냥 외우자. 아직 평행이동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나이는 아닙니다.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외워. x 대신 x 빼기 a를 대입하는 거. x 대신 x자리에 x 빼기 a를 대입하면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외워. y 대신
y축으로 b만큼 움직이면 얘도 mn으로 할까? pq로 하자. pq로 하자. 평의 이동이라는 거라면 y 대신 y 마이너스 q에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x축으로 p만큼, 그럼 그 x축으로 p만큼을 그림이 x축으로 p만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한 식으로 이렇게 적어줘 보통.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니네가 봤을 때 어디 이런 점들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지점을 나타내 주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있는 거야. 꼭지점이 0,0. 그럼 이렇게 있고 A가 0보다 클 때, 어차피 작을 때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줘. 그러면 이렇게 써야 보통 X축으로 P만큼 평이동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P만큼 이동하면 여기가 P,0이야. 그럼 Y는 AX 제곱이라고 하고 얘는 Y는 X-P의 제곱. X자리에 뭐만 대입해서 내가 P만큼 평이동해서 X-P 가르쳐줬죠? X-P만 대입한 거게 이건 외우는 거야. 다음 시간에 바로 시험볼까? 꼭 외워야 돼. 2차 함수는 어차피 어디도 돼요. 3학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외워도 나중에 또 피곤하게 하잖아요.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하면 Y자리에 Y만을 Q를 대입하지. 그럼 얘는 이렇게 평이동한 거야. 0,에서 이렇게 0,Q. 그럼 이건 어떻게 돼? Y-Q는 AX 제곱. Y는 AX 제곱 플러스 Q야. 느낌 오죠? 0,Q, P, 여기 더하기 0이 수가 있는 거겠죠. X 빼기 0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겪은 친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얘가 얼마? P, Q야. 형, 그 기대 있으면 더 돌려. 몸을 들어야 돼.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됩니다. 왜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라고 하면 이걸 넘어간 거잖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P, Q라고 해. P 자리에 P가 있으면 P, 없으면 0. 그 다음 여기 Q 자리에 P 자리에 0이 있으면 0,Q. 이것만 5번을 쓰시면 오늘 수업 마무리를 칠게요. 자, 그 다음 잠깐 여기서 꿀팁 하나. 우리가 이런 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 P, Q에서 X는 P를 대칭축이라고 하거든. 꼭지점의 X 좌표를 얘는 이렇게 공식처럼 구하고 해요. 이런 식에서. 저는 완전히 연식을 안 받고 있어요. 자, 이거 5번 씁시다. 시작. 지도 나왔으니? 한 번만 하니까 한 번. 시작.
서로 인정하고 저 금요일 날 왔었나 너? 왜 안 왔어? 아 수학여행? 오케이. 그러면 우리 목요일 좀 늦게까지 가자. 약속? 가고 고등학교 거 채취를 긴 체험자가 힘들면 간다고 해. 많이 안 했잖아. 체험 형은 고등학교 거에서 안 했어. 고등학교 거 체험. 그거 다 프레임 보고 형 다 했어 안 했어? 답 내기고 틀린 거 다 보고 그냥 했어. 알았지? 그리고 그날부터 알고 너 고등학교 거 다 채웠지? 그래서 쌤 때 너 알고 너 사람을